여기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량이 큰 원소 중에 자연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우라늄은 원자번호 92번으로 양성자의 수가 92개인 원소입니다. 우라늄은 우라늄 235와 238이 있는데 이 숫자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수를 의미합니다. 우라늄 235는 양성자 92개에 중성자가 143개가 있고 238은 양성자는 똑같이 92개이고 중성자가 146개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양성자의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우라늄 238은 235보다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235는 불안정한 상태로 분열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우라늄은 대다수가 안정적인 238 형태로 존재하고 우라늄 235는 자연계에서 0.7%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라늄 235를 2에서 4% 정도로 농축한 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고 90% 정도로 농축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고 고농축 우라늄은 핵폭탄에 사용되는데요. 우라늄이 어떻게 핵폭탄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 235의 원자에게 중성자를 때려주면 핵이 분열되면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집니다. 이 과정에서 3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분열 전 우라늄 235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과 분열 후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3개의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값이 같지 않은데 분열 후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량의 손실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그래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라늄이 분열되어 핵자 수가 줄어들면 핵자들의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결합 에너지가 증가된 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손실된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양성자가 우라늄 핵에 부딪히면 핵 분열을 일으키고 여기서 나온 중성자들이 다시 다른 핵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235를 93%로 농축하면 최소 52kg 정도는 있어야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라늄을 두 덩이로 나누었다가 합쳐지면 임계 질량보다 커지게 되어 폭발하는 것이 우라늄 폭탄입니다. 인류 최초로 실전에 사용된 핵폭탄인 리틀보이는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폭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진보된 형태로 많이 복잡한데요. 수소폭탄은 수소가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수소는 양성자 1개에 전자가 1개인 원소입니다. 동위 원소로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인 중소수와 양성자 1개와 중성자가 2개인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키면 헬륨이 되면서 1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헬륨이 되면서 핵자 간 결합 에너지는 증가하는데요.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핵 분열보다 핵융합에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핵융합을 위해서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를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줍니다. 수소폭탄의 내부는 위쪽에 핵 분열을 일으키는 폭탄이 있고 아래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폭탄이 있습니다. 핵 분열 폭탄의 내부에는 공 모양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들어있습니다. 표면에는 일반 폭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밑에 핵융합 폭탄은 우라늄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중수소와 리튬이 있고 중앙에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중수소와 리튬은 리튬과 중수소를 결합한 화합물로 안정적인 분말 형태의 물질입니다. 액체 상태의 수소는 냉각 장치가 필요해 부피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바닷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중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양이 극히 적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를 폭탄 내부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고체 형태의 중수소와 리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수소와 리튬이 고온에서 중성자의 충격을 받으면 헬륨과 중수소, 삼중수소가 생성되는데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폭탄의 바깥은 스티로폼으로 덮여 있고 폭탄 표면은 열에 강하고 반사율이 높은 베릴륨으로 쌓여 있습니다. 먼저 폭약이 폭발하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초임계 상태로 압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 분열이 시작되고 고에너지 감마선과 열을 발생시키는 X선이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는 다시 폭탄 표면에서 반사되어 핵융합 폭탄으로 집중시킵니다.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스티로폼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플라즈마의 열과 압력이 중수소와 리튬이 반응하도록 폭탄을 압축시킵니다. 중수소와 리튬은 헬륨과 중수소, 삼중수소로 분열되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다시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중성자는 겉표면의 우라늄과 내부의 플루토늄을 핵분열시켜 안과 밖으로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 열과 압력은 더 많은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1초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에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